사실 피지컬적으로 제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키도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구 선수로서 내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고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거를 진짜 잘하게 돋보이게 만들어 놔야 내 무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확성 있게 킥을 차는 연습을 계속하고 또 패스 연습을 하고 내가 훈련하는 게 맞네 라는 확신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발전하게 되고 제가 스스로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뭐 다방면으로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광주FC 미드필더 주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말마다 아버지랑 같이 조기축구에 아버지 나가시면 따라 나갔고 또래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빨리 재능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 출신인데 그때 당시 안양 LG 치타스가 있어서 아버님이 거기 한번 가서 축구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안양초등학교로 바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정식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빠른 거 하나 재능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축구를 시키게 되신 계기가 제가 1학년 때인가 이제 검도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선생님께서 아이가 너무 작고 어리니까 이게 좀 검도 무겁고 하니까 아이가 힘들 수도 있다. 좀 더 커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이가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그때 그만두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또 이악 물고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좀 그런 도끼 아닌 도끼 근성이 있어서 그때 해동검도 당시에 최연소로 2단까지 땄고 아버지가 그런 근성이나 도끼를 많이 보고 제가 축구선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마라도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방에 가면 마라도나 포스터가 붙어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훈련을 시키셨던 게 그 작은 스킬볼 있잖아요. 그 공을 하나씩 사오라 그러고 체육관에서 맨발로 계속 발바닥 드리블 훈련을 진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시키셨어요. 저희는 훈련할 때 축구화보다 탁구화가 좀 더 발 감각 익히는데 좋다, 얇아서 그걸 신고 하자 해서 그걸 신고 했었는데 저희 때는 그냥 흙바닥이었거든요, 운동장이. 근데 선생님이 항상 훈련이 끝나면 페널티 박스 라인에다 공을 세워놓고 골대 맞추기를 했는데 그걸 맞춰야 이제 숙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또 축구화까지 다 벗고 맨발로 시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힘들고 기본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이걸 왜 또 하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런 감각들이 아마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지 않고 몸에 익혀놨던 게 경기장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소년 시절에 그런 걸 해놔야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발휘하게 되고 그 급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몸에서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키가 150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키도 작았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친구들은 키가 커지고 이제 스피드가 좋아지는데 저는 키도 많이 크지 않았고 친구들은 힘이 붙으니까 빨라지고 저는 조금 애매해지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윙을 봤었는데 스피드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쪽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 같아요. 사실 피지컬에 대한 스트레스는 항상 갖고 있었고 저 중학교 시절에 저도 키가 작고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에서도 자신감도 없이 했었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좀 자신감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키가 작거나 스피드가 느리거나 이랬다면 다른 부분에 노력을 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이 노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야 라는 확신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체력 운동 시키면 그거 열심히 1등 하려고 하고 또 기본기 하라 그러면
또 지루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이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학할 곳이 없어지면서 제가 뼈저리게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감독님도 고등학교를 보낼 곳이 없으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제 자신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중학교 와서 보낸 3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너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조금 시련 아닌 시련이 오지 않았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도 이곳저곳 알아보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셨는데, 백마중에 저를 스카우트 해주신 감독님께서 능곡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감독님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세정아 와서 같이 하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 내노라 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죠. 저희 학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좀 부족하고 배고프고 이런 선수들만 모이다 보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진짜 너무 가깝게 잘 지내고, 다 진짜 친형, 친동생처럼 지냈고, 지금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뭐 패스플레이를 한다, 카운터어택을 한다, 이런 디테일한 축구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진짜 세련되지 않은 축구를 했었는데, 뭔가 선수들이 훈련량이 많고 선수들끼리 가깝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경기장에서 서로 믿어주는 부분도 컸었고, 훈련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국대회 8강을 들어야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라고 하죠, 사실. 소위 말하는 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전국대회 8강을 딱 가게 돼서 이러면 우리도 고3이 되면 진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일 거예요. 아마 U17세 월드컵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런 대표팀에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거를 꿈꾸던 시기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윤빛가람 선수 있잖아요, 가람이. 전국 랭킹 1위 하면 윤빛가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핸드폰은 못 썼고 mp3를 어머님이 하나 사주셨는데, mp3에다가 가람이 사진을 넣고 다녔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 친구처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 친구를 잡고 싶다라는 마음에 항상, 지금 되게 생각해보면 쑥스럽고 웃긴데, 가람이 사진을 넣어놓고 꿈이 크지도 않았어요. 뭐 해외에 있는 뭐 다른 선수를 닮겠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윤빛가람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했던 저희 학교의 친구들, 저희는 하루에 4번을 훈련을 했어요. 이 마지막 훈련도 뭐 10시에 점호라고 자라 그러면은 잠깐 30분 누워있다가 이제 한 명씩 몰래 쓱 나가고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또 나가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 고2 말쯤에 작은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드리블을 하면 친구들이, 상대팀이 저를 못 따라오고, 슈팅을 하면 골이 들어가고, 뭐지? 왜 얘네가 살살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때 갑자기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도, 고등학교는 갈 데가 없었는데 그 3년 사이에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진짜 내노라 하는 대학 감독들이 집에 찾아와서 계속 스카우트 하시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너무 노력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를 좀 꽃피우게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라는 학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팀이었고, 대회를 나가면 항상 상위권에 드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번 위치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활 할 때는 진짜로 연습 경기 하는 날이나 유리 가는 날이나 대회 나가는 날
매번이 항상 즐겁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드래프트 제도가 있을 당시여가지고 저희 에이전트 형이 감독님께 이제 드래프트를 넣어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중이 이제 대학교에서 할 게 없다. 이제 프로 가서 할 시기인 것 같다. 넣어라 라고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드래프트를 넣었고 부산 아이파크가 이제 1순위로 저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하면서 부산 아이파크 가면 어떤 축구를 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피지컬적으로 제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키도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구 선수로서 내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고요. 킥이라던가 슈팅, 패스 이런 부분에는 자신감이 저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수비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잘하는 선수가 하면 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를 진짜 잘하게 돋보이게 만들어 놔야 내 무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 고등학교 때 저녁에 개인 훈련할 때 그리고 뭐 야간에 또 개인 훈련할 때 항상 이제 그 망체로 공을 한 20개씩 들고 나가서 이제 정확성 있게 킥을 차는 연습을 계속 하고 또 패스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에 가면서 어느 정도 프리킥도 차게 되고 또 그 프리킥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다 보니까 내가 훈련하는 게 맞네라는 확신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발전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외적인 거 뭐 드리블이라던가 몸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뭐 다방면으로 조금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발전시켜 놔야 그 이후에 발전을 계속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세대 친구들을 보면 저희가 에이전트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스카우터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육각형 선수라고 하죠.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성용, 뭐 킥, 패스 이런 거 엄청 좋잖아. 딱 기성용 하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누구 얘기하면 킥도 이만큼 하고 슈팅도 이만큼 하고 수비도 이만큼 하고 이것도 이만큼 하는데 특출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스카우트 하는 형들도 그렇고 에이전트 분들도 그렇고 진짜 단적인 예로 요즘은 헤딩을 잘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신욱이 형 아니면 또 뭐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딱 나오는 선배들. 근데 요새는 누가 헤딩을 잘해? 90분을 못 뛰어도 뭐 10분, 15분 들어와서 헤딩으로 한 골 넣어. 이런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만의 조금 장점을 살리는데 많이 시대적 흐름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상대하는 팀을 분석을 하면 카운터 되게 약한 팀이 있고 또 수비를 좁혀서 하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스페이스가 많은 팀이 있고 또 벌려서 수비를 해서 하프 스페이스나 이런 데 약점이 있는 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를 선택을 한다. 우리 팀에 킥이 좋은 선수가 있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중거리 슈팅이 좋은 선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3명이 있다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가 많이 좁혀서 수비를 하면 우리가 측면을 노릴 거다 하면 킥의 특색이 있는 선수를 넣어서 빨리빨리 볼을 사이드로 보내서 사이드에서 결정을 짓게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벌려서 넓게 수비를 하니까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 안으로 패스를 넣어야 되니까 숏패스가 좋은 선수, 스페이스로 넣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넣어서 선택을 해서 볼을 넣어서 경기를 준비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선수를 선택하는 건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아까 헤딩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상대가 중앙 수비가 크지 않다.
아, 오늘은 우리가 조금 크로스를 많이 올려서 헤딩골을 많이 노려야겠다 싶으면 그 헤딩을 잘하는 선수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아니면 상대가 키가 크다, 오늘은 피지컬적으로 좋다, 그러면 기술이 더 좋은 선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감독한테 여러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려면 선수들이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특색 있는 선수를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다 50%씩, 모든 선수가 50%씩 한다고 보면은 선택을 하기가 감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소한 거에도 특색이 있다면 뭔가 프로에 가서 본인이 선택받는데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슈팅을 잘한다, 킥을 잘한다 하는 걸 잘 몰랐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코치님께서 너는 이게 장점이니까 이걸 발전시켜 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따로 개인 훈련을 그런 걸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스스로 노력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도 옆에 있는 코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 옆에서 이 좀 지도해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10번 위치에서 많이 대학교 때 뛰었는데, 프로에 가니까 저보다 드리블을 잘하고 저보다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벗겨내도 피지컬 차이로 또 볼을 뺏기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또 고민에 많이 빠졌죠. 아,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대학교 때 했던 모습으로는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감독님이 그때 안익수 감독님이셨는데 좀 피지컬이나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 정말 혹독한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 또 힘들다 보니까 훈련 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많이 못 나섰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기 아닌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라는 건 사실 노력하고 준비돼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칼을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 3년 차쯤에 이제 팀이 강등권에 몰려 있었고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드필더가 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외박을 받아도 집에 안 갔거든요. 남아서 훈련하고, 체력적으로 부족하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체력 훈련을 혼자 굉장히 많이 하고, 제 노력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아, 한 경기만 뛰켜주면 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한 경기만 뛰켜주시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드필더가 그때 팀에 5명인가 6명이 있어서 제가 6번이었거든요 마지막 미드필더였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오게 됐고, 그래서 경기를 뛰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부터 감독님이 계속 경기를 내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오면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항상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경기를 계속 뛰면서 공격 포인트도 꽤 했었고, 주위에서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더 잘해야지 하고, 그때 외박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경기 끝나고. 그때도 집에 안 가고 이제 웨이트장에서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윤성우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빨리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가라 이러셔가지고, 대표팀 대체 발탁됐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긴장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처음에 인터뷰하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저는 연령대 대표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23세 대표팀을 그때 런던 올림픽 준비할 때 홍명호 감독님이 한 2번 불러주셔서 그때 가서 한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부분인데, 가서 밥 먹을 때 나는 누구랑 밥 먹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2인 1실을 쓰면 누구랑 방 써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1인 1실을 쓰게 되고, 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제 선배들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와서 같이 먹자. 청룡이 형이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
사실 들어갈 때 긴장은 됐는데 훈련하면서 긴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 저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자신감도 있었고 뭔가 막 보여준다라기보다는 항상 내가 해왔던 대로 쉽게 패스하고 킥할 수 있는 상황 되면 킥하고 자 심플하게 하자라고 훈련에 들어가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건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뭔가 제가 패스 주려고 앞을 딱 내다봤을 때 그럼 빠져나가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타이밍들 그리고 볼 터치 하나하나에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아도 그 선수들이 다 커버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축구 재밌네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실감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써라 하면 축구 국가대표를 항상 써서 냈는데 막상 국가대표가 되니까 실감이 기분은 좋고 너무 행복한데 이게 맞나? 라고 싶었던 적도 많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월드컵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이슈가 되는 대회고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했는데 스웨덴이랑 첫 경기할 때 제가 벤치에 있었는데 애국가가 나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월드컵이구나 라는 걸 그때 딱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뛸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멕시코전에 제가 선발로 나갔는데 성룡 형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뛰면서 진짜 얘네는 다르다. 그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 나 해외 나가야 될 것 같아. 그 템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K리그가 뭐 못하는 리그다, 약하다는 리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좀 빠른 데 가서 해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또 대표팀을 하든 대표팀을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선수로서 그런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기 시작했죠. 저희는 무조건 2대0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본선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는 선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 못 뛰는 선수들 진짜 한마음으로 오늘 경기 무조건 결과를 내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외질 선수도 너무 잘하고 토니 크로스도 너무 잘하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고 느끼면서도 저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가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느끼고 있다가 후반에 경기에 들어갔는데 선취골을 영건형이 넣고 그리고 제가 또 운이 좋게 노이어 볼을 뺏어서 흥민이한테 어시스트를 하게 돼서 2대0으로 이기게 돼서 무조건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은 진짜 펑펑 울었죠. 근데 이제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지게 되면서 대회를 마감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고 뭔가 분위기적으로 대표팀을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대회가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많이 울고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기술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나 그런 큰 경기를 할 때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선수들을 이끌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게 저한테는 진짜 많은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가나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거나 좀 팀이 흔들린다 싶을 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선수들한테 좀 조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해주고 잘 따라와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거의 30살이고 군대에 있었으니까 유럽을 나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나이고 시기였고 그래도 해외 경험을 할 수 있고 좀 더 선진 축구를 하는 곳이 J리그다라는 생각을 해서 J리그를 가게 됐죠. 그때 사실 카타르나 UAE 이런 데서 좀 거액의 연봉을 제시한 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돈보다 내가 좀 더 느끼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일본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느꼈고, 그치만 제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선택하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정말 선택들을 잘 하고 있다. 내가 돈이나 다른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진짜 내 소신대로 내가 끝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조금 잘한 선택이다 라고 느끼고 있어요. 일본 축구에 대한 인식이 예쁘게 해야 한다, 패스를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오히려 K리그보다 더 많이 뛰는 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도 뛰어나지만 또 피지컬적으로 선수들이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축구를 하네? 뭐라 그럴까, 조금 유럽 축구랑 비슷하게 가고 있네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디테일의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훈련 시설이라던가 또 훈련 방법이라던가 경기 준비라던가 경기를 분석하는 것들. 단적인 예로 일본 코치들은 꽤 많아요. 스텝이 많기 때문에 분석팀도 많고, 이제 이 선수랑 저랑 1대1 이제 붙는 이제 맨투맨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습관까지 다 알려줘요. 이 친구가 뭐 이쪽 팔을 올리면 대부분 드리블을 이쪽으로 하고, 이 친구가 몸을 어떻게 쓰면 드리블을 이쪽으로 하고,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선수들한테 설명해주면서 경기를 준비시켜주고, 또 훈련을 하면서도 소위 말해 작전판이죠. 작전판을 4-5개를 들고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아야 하나? 2개? 그러면 항상 입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말로만 넌 어떻게 하고 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선수들이 이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끼를 나눠줘도 누구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근데 일본은 갔을 때 느꼈던 게 작전판 하나에 오늘 훈련해야 될 주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걸 안 할 것인지 하나 적어놓고, 이거 보고 오늘 훈련할 때 이렇게 할 거니까 생각해 하고 훈련 시작하고 워밍업 끝나고 다음 세션 넘어갈 때 다음 작전판 보여주면서 이대로 조끼 입어. 그럼 선수들이 그 번호 입고 바로 번호 보고 조끼 입고, 또 전술은 이렇게 할 거야, 공격할 때 이렇게 포메이션, 수비할 때 이렇게 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진짜 빈틈 이제 쉴 틈 없이 훈련이 돌아가고 선수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훈련 1시간, 1시간 반을 해도 빡빡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너무 많고 선수들이 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대표팀이었어요. 그때 당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고, 벤투 감독님이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대전으로 돌아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한 번 월드컵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대전에 갔을 때 좀 느꼈던 부분은, 너무 선수들이 잘하고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틀을 못 깨고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좀 재밌게 즐겁게 축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발전을 하고 하는데, 뭔가 틀에 갇혀서 하는 느낌을 딱 받아서, 그때 당시 이민성 감독님이 되게 저랑 소통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이랑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감독님이 선수들이랑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많이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축구라는 게 진짜 이런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틀을 깨고 나오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팀적으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배준호도 그랬고, 유민이야 워낙 잘하는 선수였지만 그때 월드컵도 가게 됐고, 여러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고 틀을 깨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선배로서 많이 뿌듯했고, 그 선수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랑 훈련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감독님 밑에서 하다 보니까 승격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감독님께서 주장을 맡겨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오고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선수들이랑 공유하면서, 그리고 감독님이랑 공유하면서 정말로 끈끈하게 좋은 팀이 돼서 23년도 시즌을 정말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고,
24년도 시즌에는 좀 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베테랑으로서, 주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제가 축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느끼고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협상이 광주랑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일본으로 나갈 생각이었고 일본 팀이랑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일본 갈 준비를 슬슬 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뭔가 축구라는 게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은 과연 어떤 축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축구를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정효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서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하자, 일단 내려와서 같이 하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놀라기도 하면서 기뻤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내일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던 게, 사실 팀을 이적하고 새로운 감독님을 만나면 뭐 컨디션은 어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을 처음 딱 뵀는데 바로 감독님 방에 들어가서 작전판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바로 축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오길 잘했다, 그때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훈련장, 경기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좋다고 느끼는 거는 거짓이 없는 분이어서 부족하고 싫고 고쳐야 되는 건 시원하게 얘기하시고, 잘했을 때는 진짜 잘했다 딱 얘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인정받고 준비 잘 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하지만 자기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또 쓴소리도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라는 게 그 경기장에서 보이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선수들이랑 생활하고 훈련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랑 경기장에서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다르면 선수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항상 경기 준비하고 저희랑 생활할 때 모습이 경기장에서 딱 그 모습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너무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다들 매 경기 준비하는 데서 즐기고 있고 경기에서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정효 감독님이랑 이야기했는데, 고참이라고,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이고 선배라고 해서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항상 선수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가 실수하면 동료들이 다 채워줄 수 있고, 동료가 실수하면 너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너무 너가 그 실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너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나는 너가 더 실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도전적으로 실수 많이 하고 시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고통은 잠시지만 포기는 평생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훈련할 때, 생활할 때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순간을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작은 순간들이고 작은 하루하루지만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그 순간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다 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니까, 진짜 고통은 잠시니까 그런 고통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K리그 팬분들한테 요새 정말 많이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어느 경기장을 가든 정말 많은 관중들 속에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항상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 14년 거의 15년째 됐는데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길 지나다니다가 마주치면은 인사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 마주치시면은 좀 쭈뼛쭈뼛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얘기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사진 같이 찍어 드리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싶으니까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거의 축구 선수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시기인데, 경기를 뛰고 훈련을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즐겁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받는 날까지 계속 열심히 축구를 할 거고요. 또 축구 선수 이후에 축구 지도자가 돼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 선수들이 발전하고 팀도 발전하고 한국 축구가 조금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싶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